아직은 좀 미풍인 것 같고요. 크게 불지는 않고 있고요. 온 국민이 지금 관심사가 코로나 재확산에 모아져 있거든요. 네. 이게 걱정뿐입니다. 대개 전당대회 하면 반쪽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장 자체가 형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진 거야. 그렇지. 매주 목요일 대한민국 정치판을 발가락이 닿기도 전에 꿰뚫어 본다는 박시도사 박시영 도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잖아요. 네. 전광훈 목사에 그렇게 화가 나 있다면서요. 약간 화가 납니다. 그래도 도사님은 좀 이렇게 누르면서 말씀하실 줄 누르면서 이야기해요. 네네네. 근데 이제 뭐 네. 정치권들 비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대한민국 정치권까지 강타를 했습니다. 네. 정치권도 비상이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준비한 것은 코로나19로 난감해진 손님분들, 진짜 이분들 난감하고 맞습니다. 굉장히 힘들거든요.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단체 손님이네요. 들어오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이낙연 후보가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이 김부겸 후보가 이런 네. 상황이다 보니까 뭐 전당대회를 미루자 이런 의견을 냈더라고요. 근데 김부겸 후보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지금 이제 쫓아가는 형국인데 네. 제대로 선거운동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질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사실. 네. 그러나 미루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코로나 국면 때문에 이낙연 의원이 이제 자가격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선거운동 할 수 없다. 형평성 차원에서 이런 주장을 내세웠는데 코로나 상황이 이후에 또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미루기는 힘들다. 지금 이제 방송사 토론회 같은 경우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네. 못합니다. 이낙연 의원이 자가격리가 됐기 때문에 참여할 수가 없거든요. 다 취소됐죠? 그런데 이거를 화상 토론 같은 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사건건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그 코로나 사태로 네.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화상으로 연결해서 네. 좀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 좀 도입할 수 있겠네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방식을 좀 바꾸면 된다는 방식을 생각. 바꾸면? 네, KBS도 마찬가지고 MBC도 마찬가지고 방송을 좀 바꿔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세 본부도 좀 인지도가 좀 있는 분들입니다. 이게 각자의 방식으로 선거운동 하면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연기할 수 있는 상황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전당대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흥행이 네. 잘 안 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새로운 지도부가 빨리 출범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있고 저 박시도사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아무튼 간에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예정대로 제 생일인 8월 29일에 생일이에요? 저도 모르게. 네. 그래도 네. 전당대회라는 건 막 시끌벅적하고 막 그러면은 언론에 엄청 많이 나고 그러면 또 지지율에 도움되고 네. 이런 거 사실 노리는 효과도 있는데 그럼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네. 완전 다 묻혀버리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전당대회를 통해서 뭔가 분위기를 좀 띄우려고 했죠. 그렇죠. 선거 흥행이 이미 그러나 많이 달아났습니다. 다시 붙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보통 이제 전당대회 치르다 보면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컨벤션 효과라는 건 어떤 큰 행사 치르면 그 효과를 받아 지지율이 막 오르는 것을 뜻하는데요. 네. 이번에 전당대회 앞두고 참 묘하게 여러 건들이 터졌습니다. 부동산 크게 터졌죠. 그다음 기상재해, 수해, 네. 그다음에 또 코로나 재확산. 네.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런 악재들이 계속 연이어서 터지다 보니까 네. 당은 당대로 힘들고 또 쫓아가는 후보들은 후보들대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후보들 입장에서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저희 방송에 당대표 후보인 김부겸 의원, 박주민 의원 나와서 당선 의지를 좀 밝히고 왔거든요. 네. 자, 이런 상황이 지금 각 후보들한테 유불리를 어떻게 다가올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네, 지금 오히려 읍소 전략이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낙연 의원의 대세론 있지 않았습니까? 좀 대선 지지도가 좀 높은 후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유지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박주민 의원이
갑자기 뛰어들어서 예. 돌풍이 불 거다 이렇게 네. 예상도 했으나 네. 아직은 좀 미풍인 것 같고요. 크게 불지는 않고 있고요. 좀 말씀을 지나치게 그렇게 또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시네요. 권리당원 쪽에서는 좀 바람이 부는데 네. 대의원 쪽에서는 아직 그 바람이 세지 않은 느낌이고요. 미풍. 예, 그리고 김부겸 전 장관 추격세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1위를 넘볼 수 있는 정도까지는 나가지 못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낙연 대세로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이게 이제 비정상적인 아까 코로나 재확산, 기상재해, 부동산 문제 이런 것이 터지다 보니까 이 비정상적인 국면에서 전대가 치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흥행이 잘 안 됐는데 2, 3위 후보한테는 또 약간의 변명거리, 위로의 어떤 논리가 좀 세울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이니까. 네, 왜냐하면 뭔가 좀 이게 제대로 된 토론도 해서 진검승부를 겨뤄가야 하는데 그런 장 자체가 형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진 거야. 그렇지. 네. 그래서 많이 어떻게 보면 향후 정치적 타격이 클 것 같지만 패배하면 저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리고 대개 전당대회 하면 반쪽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많이 싸우잖아요. 많이 싸워 갈라져. 막 서로 상처가 너무 커. 근데 이번에는 그런 당내 분열이 별로 없었어요. 네거티브가 거의 없었습니다. 네거티브 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세 분 모두 점잖은 분이라 그런 어떤 네거티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세 후보나 당 모두 후유증은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장점도 또 있습니다. 보자면 네. 보일 수 있네요. 긍정적인 걸 많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분을 위해서 네. 점괘를 하나 뽑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Keep calm and carry on. 무슨 뜻이에요? 뭐 CNN이에요? 아리랑 TV야? 왜 그런 걸 해외 진출하십니까? 네. 평정심을 유지하고 하던 일을 계속 해라. 이런 말씀이죠. 지금 시국에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슈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국민 지금 관심사가 코로나 재확산에 모아져 있거든요. 네. 이게 걱정뿐입니다. 네. 때문에 방역 당국에 협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청사진 제시하고 위기 관리를 잘 해나가는 것이 방법이 아닌가 싶고요. 하나 팁을 좀 드리자면 새 지도부가 민심을 좀 빨리 파악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부동산 콜센터 그리고 코로나 대응 콜센터 이런 것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박시영 도사님 물러가라. Stay